2021년 12월 31일 계좌는 1억 22만 119원이었죠. 2022년 12월 31일 1년 만에 계좌 YOY는 다운을 해버렸습니다. 9,289만 9,892원 마이너스 대략 7점 몇 퍼센트 다운해버렸어요. 자, 일단은 제가 들고 있는 샘숭전자 마이너스 10.65%입니다. 자, 항서제약 마이너스 24%입니다. 통이 마이너스 17%, 비아디 자 415%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6월달에 공개했을 때가 아마 플러스 700%였을 겁니다. 플러스 700%에서 무려 한 290% 정도 빠졌어요. 윤기 실리콘 자재 마이너스 32%, 엘리바바 마이너스 2.2%, 바이두가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올해 있었던 일을 제가 쫙 정리해왔습니다. 2022년 1월에 존빵이 이번에는 연애하겠다라고 목표를 선언했죠. 2022년 2월 6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16일에 2년 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리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뭐라고 하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다음 FOMC 2022년 5월 3일에 22년 만에 금리를 0.5%포인트만큼 인상해요. 그리고 인터뷰 질문 중에 혹시 75bp 인상 계획이 있냐고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때 파월이 답변이 뭐였냐면은 0.75%포인트 인상은 우리 테이블 위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 없다라고 말했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0.75%포인트를 4연속 박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의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나온 밈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달로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제롬 파월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7일에 상하이 봉쇄가 있었죠. 그래서 2022년 3월에 JP모건의 중국 도발이 나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중국 공산당보다 우리 회사가 더 오래 살겠네는 2021년 11월에 나온 말이고 3월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중국 IT 기업은 가격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투자하기에 부적합하다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찰리 몽거 장기 투자자의 대명사인데 이분께서 알리바바 지분의 절반을 손절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미국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시작되고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2년 5월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죠. 역대 투표 차이수 최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초에 이제 루나 사태가 터지죠. 루나 사태가 터지고 2022년 5월 15일에 제닛 옐런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테라를 예시로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존 브래드가 태어난 날이죠. 2022년 6월 대한민국 물가가 14년 만에 최고치 5.4%를 찍습니다. 아사는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는 정말 힘든 한 해였죠. 근데 미국은 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는 13년 만에 최고치인데 미국은 41년 만에 최고치 9.1%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6월에 미국 경기 침체론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형 은행들, 각종 기관들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뉴욕연은, 캐시우드, 블랙록 등에서 그리고 2022년 7월 14일에 아베가 피살당하죠. 그리고 2022년 7월 13일 한국은행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0.5%포인트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미국이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거는 기술적 경기 침체예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명료한 정의가 있습니다.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면은 경기 침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2022년 8월에 전설의 그 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2022년 8월에 워렌 버핏이 비아디 매도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8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비아디 주가가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에 13년 6개월 만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고 2022년 9월에 엔비디아 암드에서 고급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2022년 10월에 시진핑이 산연임에 성공을 하죠. 산연임에 성공한 날이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이때 중국 시장이 대폭락을 합니다. 중국 냄새에 스치기에도 치명상인 날이 있었어요. 알리바바 마이너스 16%, 바이두 마이너스 17% 등등 기본으로 마이너스 20% 깔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진핑이 3년이면 성공했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누구나 될 줄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한 20%씩 떨어지더라고. 뭐지 싶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2년 10월에는 하루 만에 상승률 역대 5번째 떡상이 일어납니다. CPI 발표 날로 치면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날이에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 역대 가장 비싼 월드컵이 개최됐죠. 그리고 2022년 11월에 코인판 리만 사태라 불리는 FTX 사태가 터집니다. 안 그래도 뭐 루나니 머니로 반에 반토막 난 거를 또 반토막 냈죠. 거의 이 정도면은 이 샘 뱅크먼이 코인 시장에 붙어있는 인공호흡기를 뗐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문빵이 크리스마스 때 고백을 하고 차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사실 이때 멘탈이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시간 보내면서 멘탈 부여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재미로 보는 주식시장은 어땠나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해였다고 합니다. 2008년이면 뭐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해였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나스닥을 들고 있었다면은 2001년 이후로 처음으로 4분기,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했습니다. 근데 개미들은 대부분 나스닥을 들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구성 요소는 이런 기술 빅테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빅테크 순위대로 나열해보면 애플 1년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6%,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8%, 구글이 마이너스 40%, 아마존이 마이너스 50%, 메타가 마이너스 64%, 테슬라가 마이너스 65%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도 완전히 지옥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1년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67%, 그리고 부대장이라 불리는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71%. 코스피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시장 하락률이 G22 중에 2위래요. 그럼 1등은 어디냐? 1등은 러시아라서 사실상 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G20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예요. 진짜 개떡같죠. 지옥 불반도의 맛을 느껴봐야 될 텐데 자, 삼성전자가 1년 퍼포먼스가 마이너스 29%, 네이버가 마이너스 52%, 카카오가 마이너스 53%, 부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26%, 펄어비스를 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68%예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자산들은 안전했냐? 1년 내내 단 한 번의 빨간불도 없었던 부동산과 그리고 1976년 집기를 시작한 이후로 채권은 최대폭의 하락을 보입니다. 1976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지난 거냐? 대략 한 50년 지났잖아요? 50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에요. 그것도 이번 2022년이 마이너스 13.1%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게 1993년에 마이너스 2.9%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 이번 하락이 진짜 우리가 좀 진부한 표현으로 역대급 하락이에요. 뭐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식 이번에 시장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막 투덜투덜 불평불만 할 수 있는데 채권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불평불만을 가지면 안 돼. 이 사람은 그냥 50년 내 최악의 한 해를 맞이했어요. 채권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한 해입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주식과 채권에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자, 이 공식을 이 짬짬이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짠 만들면은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 계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과식 계산이고 문과식으로 계산하면은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주식 6, 채권 4 이런 식으로 들고 있어서 주식이 많이 오르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에 넣고 채권이 많이 오르면 채권을 팔아서 좀 주식에 넣고 이런 식으로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붕괴됐기 때문에 어느 자산시장에 어느 안전 분배를 해뒀어도 안전한 시장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었으면은 안전했을까? 그것도 아니었죠.
역사적 물가 상승으로 현금의 실질적 가치 또한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마디를 정리하면은 2022년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여러분이 살아남았다. 정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은 역사적으로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그냥 생각나는 한마디는 지나가는 위기는 모두 기회처럼 보이고 지금 와 있는 기회는 모두 위기처럼 보인다 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해온 방송 자료는 여기까지고, 자, 2022년 연말에 궁금한 점 혹시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